첫 번째 이슈는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첫 번째 특이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이점은요.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추세 전환일까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일까입니다. 3월 초의 증시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죠. 역대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가 오늘은 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정말 이 심약한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국내 증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의 하락 방아쇠가 된 건 맞지만 시장에서는 3월 달에는 좀 쉬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급등의 각도가 가팔랐던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적 발표도 다 끝났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는 것도 맞았는데 그러면 오늘 반등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송률 전문가님? 예, 일단은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좀 약합니다. 저도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이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요. 일단은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일단 유동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틀 연속 폭락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이게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이라고 보는 시그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악재가 반영이 됐을 때는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단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화요일 날 얘기를 드릴 때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증시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반대 매매 물량 30조에서 32조로 증가한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포지션이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비중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계속해서 강력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이제 상승인가 하고서는 비중을 약간 늘리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망할 필요가 있겠고 최소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비중 확대하는 구간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도 관망세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절반 정도 되돌려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박철순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지금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변동성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완화가 됐던 것도 있고 어제 이제 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의 투심이 조금 약간 강화가 되면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환율이 1,50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우리가 속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환율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시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계속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공포지수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송일 매니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서긴 했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크게 베팅했던 코스피 쪽은 사실 지금 오히려 담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 완벽하게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해서 모든 자금들을 베팅하는 거는 일단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좀 최소한 다음 주까지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을 때,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풀 베팅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지수가 한 5천 쫙 살짝 위였거든요. 근데 5천 선을 좀 지지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익이 되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이제 이후에 일단 PER을 보면은 8배 초반 정도였거든요. 그럼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수준인데 일단 오늘 좀 급반등이 나오면서 한 9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선은 좀 어느 정도 5천에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여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비중을 늘릴 타이밍을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주셔서요. 궁금한 게 그러면 송유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도체입니다. 사실 반도체 밸류가 지금 시점에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5,000포인트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5,000포인트를 훼손하냐 못하냐 이게 약간 투자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000포인트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5천을 좀 중심으로 잡자. 그래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 또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이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상장이 될 코스닥 액티브 ETF에 뭐 3조에서 5조까지도 좀 대기 자금이 불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뉴스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럼 코스피에서 물량을 조절하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송률 전문가님. 지금 이제 액티브 자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3조에서 5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코스피랑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현상이 나오면서 우상향한 건 맞습니다. 근데 3조에서 5조 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코스닥을 상승시킬 만한 근거로 작용을 하냐 못하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코스닥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3천 스닥을 노래 불렀었는데 그게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인의 수급, 현물 수급이 수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이 돼야 되고 일단은 주도 섹터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유동성을 보셔야 되는데 일 거래 대금이 15조에서 20조 원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파티 타임이었지 1월 이전에 보시면요. 거래 대금이 10조 언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액티브 자금 3조에서 5조 원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약바이오라든가 로봇 2차전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 환경 그리고 투자 심리만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조, 5조 원에 기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도 3조, 5조면 전 꽤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박재순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코스닥을 더 사실 좀 비중을 좀 높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투자 심리상 일단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톱을 좀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 일단 매수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 기업들을 이제 바꾸는 그런 수급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섹터 내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수급 이동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현물 같은 경우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200 선물 쪽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순매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피보다는 역시나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오늘로 끝났느냐 그리고 내일 다음 거래일까지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은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역시나 뭐 정책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브 코스닥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뭐 코스닥 쪽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 중에도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이제 ETF가 아니라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좀 알짜 기업들을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만한 선도 기업들 상당히 뭐 시가총액이 작고 이런 좀 위험한 종목들을 베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형 코스닥 내에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실적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들 쪽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3차 상법 개정안 이후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제 상장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불안정했던 코스닥 시장에는 상당히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기대감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섹터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입니다. 일단 반도체는 투톱이 워낙 이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우리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부장 기업들도 역대급 실적을 작년부터 분기별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캐즘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ESS라든지 좀 기대감이 있는 쪽이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도 바로 실적이 많이 잡힐 것 같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좀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차전지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고 뭐 올릭스라든지 에이필 바이오라든지 몇몇 개들만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대장주 중에 아직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역대급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이전 횟수, 그 다음에 조단위 기술 이전도 가장 많았었고 기술 이전 금액도 가장 컸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연도에 또 제약바이오가 주도적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보다 더 많다라고 보여져서 코스닥 2천까지만 봐도 엄청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주력 섹터들은 계속 이번 연도에는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섹터들의 장점들을 다 좀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게 초보 투자자는 궁금한 게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 추종 상품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세 섹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는지 나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섹터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포모 때문에 그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많이 분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시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역대급 이제 폭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투심도 떨어질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방에 거는 ETF도 좋은데 일단은 2배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맹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배짜리 정도는 코스닥 추종 ETF를 사는 것은 초심자분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률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힘겨루기 좀 비교를 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 쏠리는 관심이 더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안에서 투자를 할 때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만 보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메이저 수급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뚜렷합니다. 그냥 실적과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서 박철순 대표님이랑 제가 이제 뭐 알지노믹스라든가 올릭스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시장 반등 나오니까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스토리만 있는 종목보다는 실적과 모멘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기대감이 더해지는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 자금이 쏠리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최근에는 2차전지 로봇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섹터별로 분산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우리가 약간 다릅니다. 앞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폭락이 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수익률의 차이였지 뭘 사도 수익 나는 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섹터별로 세부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좋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중소형주 내에서 뭔가 텐베거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대형주가 텐베거를 만들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대형주, 좀 더 묵직한 종목 위주로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업종이나 종목이 아닌데 지수가 10%씩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는 그냥 관망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자금을 새로 더 땡겨오는 게 좋은가요? 박철순 전문가님.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급격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반등이 나온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말이라는 또 리스크도 있고 주말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또 변화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공포 지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 안정화가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식 많이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대응이 어려우실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강세장일 때 많은 분들이 급락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세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히려 낙폭이 나왔을 때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급격하게 주식가가 빠른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악재만 터져도 상당히 민감하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수익이 났던 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매물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손실이 났던 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좀 제한시키기 위해서 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미수라든지 신용 같은 것들, 즉 차입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반대 매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은 좀 더 기간이 길지만 미수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뒤에 D2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한가에 지금 매도가 걸린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반대 매매들 때문에 낙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세장이고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왔을 때 B2가 늘어난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일단은 그때는 B2를 이제 줄이시고 일단은 차입 금액을 다 일단 현금으로 돌리시는 게 맞다. 그리고 초심자 같은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금을 100%로 해서 현금으로만 베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입은 절대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좀 의견 주시네요.